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제3파산부 항고심 결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항고심 결정 내 29번째 시간입니다. 결정문 주문은 원심 결정을 취소한다. 항고인은 결국 면책을 했죠. 어떤 사유에 있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광주에 있는 중호아파트 에 관하여 2004년 3월 1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항고인,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죠. 2004년 3월 10일입니다. 항고인은 그 이전인 2002년 2월 8일부터 자신이 언니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질 무렵까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반면 항고인의 아버지 박홍식은 농사일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었다. 아버지는 2005년 6월 24일 사망했죠. 아버지의 상속인들은 배우자인 어머니인 김규임과 자녀인 채무자 등 총 4명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까지 5명이죠. 13분의 2, 어머니는 13분의 3이 되겠습니다. 항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비 및 배우자 조찬호의 사업장을 마련하라고 하였으나 채무 과다 등의 사유로 여의치 않자 2008년 4월 11일 남편이 친구인 이경록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을 마친 뒤 같은 날 남편 친구 앞으로 광주은행으로부터 3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광주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대출금은 항고인이 사용하였다. 이후 항고인은 2010년 2월 19일 원심법원에 이 사건 파산 면책 신청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서는 2010년 10월 18일 매매를 원인으로 김규임 앞으로 자신의 어머니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고 김규임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아파트가 이제 빙빙 넘어갔죠. 채무자 명의에서 원래 이제 아버지 건데 채무자 명의에 있다가 남편의 친구 명의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대출받고 다시 어머니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원심 결정은 항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함으로써 공유지분 상속인 5명이니까 4, 2, 8 11분의 2군요. 죄송합니다. 공유지분을 갖고 있던 중 이 사건 파산 면책 신청 직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이경록 남편 친구였죠. 허위로 양도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판단한 뒤 이러한 재산 은닉은 제1호죠. 564조 제1항 제1호 650조 제1호에서 정하는 면책 불허가 사유, 채권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및 재산 은닉이죠. 가장 중한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1호가. 면책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자, 항고심법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면책 불허가 사유의 전부. 우선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 특히 항고인의 아버지 박흥식이 사망한 이후에도 수년간 계속해서 항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소유 명의자로 등기되어 있었고 항고인이 채무자가 아버지의 다른 상속인과 상의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받은 점을 등을 고려하면 항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매수하거나 박흥식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다고 보면 상당하다. 따라서 항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중 자금 융통을 위해 남편 친구에게 그 소유명을 이전한 행위는 재산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564조 제1항 제1호 650조 제1호 사기파산죄에도 해당되죠. 형사처벌도 되고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자, 그러나 재량면책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기록에 의해 다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항고인에게 이와 같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56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한번 보겠습니다. 1. 이 사건 아파트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가치는 근저당권부 채무를 공제하면 약 1,100만 원으로서 광주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채무자의 총 채무액 약 2억 2,400만 원의 4.91%에 불과하다. 아주 미미하다는 얘기죠. 2항 항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자금을 생활비 및 사업비로 사용하였다. 낭비 같은 건 안 했다는 얘기죠. 3. 항고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상당 부분은
배우자 조찬호의 사업을 인해 발생한 것이다. 저 자기 책임이 좀 미약하죠. 자기 책임도 되게 중요합니다. 민법에서는. 다 자기 책임인 것 같지만 뭐 채무를 부담한 경위, 다른 사람의 보증을 쓴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는 좀 책임이 좀 완화시켜 줘야 되죠. 본인이 직접 다 카드 대출 받고 돌려막고 사채 쓰고 거대한 빚을 돌려막으면서 수억 원의 빚을 졌다. 이런 거 하고 그냥 선의로 부탁으로 부친이나 오빠라든가 배우자, 어떤 이 사회에서 보증이라는 간과한 끈을 요구하죠.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는 행위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자기 책임의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죠. 사항, 이 사건 면책 신청 무렵 항고인은 어린 자녀, 3세, 1세 등으로 인하여 별다른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 면책 불허가 한다면 이 빚을 평생 짊어져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죠. 결국 항고인이 원심법원이 지적한 면책 불허가 사유는 있지만 이와 관련한 사유는 항고인에 대해 재량 면책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 결정은 부당하다. 그래서 재량 면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18일, 9월 11일 황교호 판사님이 계셨군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저희 그 중앙법원, 지금 이제 서울해생법원이지만 서울해생법원에 오셔갖고 저희 재판부 재작년에 계셨습니다.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인가요? 2019년 18년, 17년이군요. 17년. 벌써 꽤 됐네요. 아무튼 재량 면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이제 파산이라는 게 그 면책 불허가 사유가 이제 한 6, 7가지가 있죠. 거기에 이제 일단 포섭이 가능해야 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그리고 통상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거는 외관상으로는 일단 뭐 거기에 법적으로 포섭이 돼야 되고요. 구성 요건상. 그 다음에 뭐 아주 중대한 재산과 관련된 행위일수록 면책 불허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재산과 좀 무관하면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재량 면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그 은닉한 재산이 좀 많은 경우였다. 여기서는 지금 5%도 안 됐지만 은닉한 재산이 뭐 한 20, 30% 이상이 됐다. 그리고 더 이상 토해낼 생각이 없다. 완전히 그 은닉을 해서 뭐 찾기가 아주 불가능하게 한 경우는 면책 불허가 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다 상대적입니다. 일단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고 재량 면책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를 주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건은 재량 면책 사안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